분명 큰 관심 없이 시작된 드라마였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어느 순간 화제의 중심에 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알고 보면 더 재밌을 만한 우영우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할게요.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증인에서 자폐를 가진 소녀 지우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게 돼요. 자폐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지만 지우는 증언을 포기하지 않고 뛰어난 청각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반전을 이뤄내게 되죠.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극중 지우의 대사처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지우의 꿈은 변호사였는데 지우가 가졌던 의문의 답을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를 함께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내놓은 거예요. 두 작품 모두 문지원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는 공통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두 작품은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지만 자폐를 가진 주인공이 법정에서 활약한다는 점에서 문지원 작가의 휴먼 법정물 유니버스를 공유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유인식 감독 또한 제작 보고회에서 지우의 이야기를 쓴 문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를 썼다. 그렇다면 정말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죠. 다시 말해 영화 증인의 지우의 꿈이 이루어져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에 대한 답이 바로 우영우란 거예요. 그리고 증인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역할을 소화한 김양기 역시 우영우의 박은빈과 공통점이 많은데요. 1992년생인 박은빈이 데뷔한 지 무려 25년이 넘은 베테랑 연기자인 것처럼 김양기 또한 아역배우 출신으로 2000년생이지만 데뷔한 지는 벌써 19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폐 스펙트럼 연기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역할이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연기 경력 25년 차 박은빈에게도 걱정이 많은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미디어에서 구현된 자폐 스펙트럼 캐릭터나 인물을 은연중에 기억하고 모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오랫동안 공부하고 신중을 기했다고 전해지는데 김양기 역시 자칫 지우와 같은 아이들과 가족, 지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까 고민이 많았다라고 밝히며 영화와 책자 등을 참고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뒤 역할에 임했다고 해요. 드라마 우영우가 영화 증인의 세계관을 이었다면 우영우의 실제 모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세계적 동물학자인 템플 그랜딘인데요. 제작진은 템플 그랜딘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의 삶을 참고해 드라마 속 우영우의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는데 템플은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자폐인 특유의 인식 방법을 강점으로 삼아 가축과 교감하는 동물행동학자가 된 케이스죠. 템플이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의사에게 자폐 진단을 받은 점, 주변 조력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성장해 나간 점 등도 우영우와 비슷한데 특히 우영우의 법정 장면은 템플의 테드 강연 영상을 참고했다고 해요. 2013년 2월 카우보이 복장을 한 채 강단에 올라 모든 종류의 사고가 필요한 세상을 주제로 강의를 한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시하는 세밀함에 집중하는 자폐적 사고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며 마치 우영우처럼 양손을 연신 바쁘게 움직이고 억양은 어색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엔 막힘이 없었죠.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 영화도 있다고 하니 우영우와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라는 극중 대사처럼 우영우는 김밥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거의 다른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그려져요. 실제로 자폐인의 경우 대부분 과민한 감각기관으로 인한 패닉을 자주 보이는데 미각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맛이 느껴지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김밥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맛 예측이 힘들어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이들이 기피하는 식품이에요. 우영우의 김밥은 맛보다는 동그란 모양의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여요. 우영우는 유독 동그라미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영우가 좋아하는 김밥의 모양, 우영우의 귀여운 동그란 헤어스타일, 무려 4개의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그의 이름 우영우. 또한 우영우의 유일한 고등학교 친구의 이름도 동그라미죠. 우영우는 동그라미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너와 있으면 내가 안전해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자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냄비 뚜껑이나 자동차 바퀴처럼 유독 동그란 물건에 집착한다고 해요. 동그라미는 각이 없고 둥글기 때문에 각이 있는 물건처럼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자폐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흥분 시에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빙빙 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우영우가 친구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같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영우의 방을 보면 법 관련 서적과 메모들 말고도 특이한 문구들이 쓰인 메모들이 보이는데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등 회문 구조인 팔린드롬을 좋아하는 주인공의 특징에 맞게 이 메모들 또한 매우 특이해요.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동일하게 읽히는 영어 회문을 비롯해
잡회문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사토류 마방진인 이길수님의 내 안의 퍼즐과 헌옷수거함의 9수의 마방진이 벽면 메모지에 빼곡히 쓰여있죠. 불과 2초가 안되는 장면을 위해 제작진이 얼마나 디테일에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는 사건 해결을 위한 번데기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고래의 모습으로 감정이 투영되어 나오는데, 한세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고래들이 바다에서 신나게 점프를 뛰지만, 설득력이 조금 약한 애매한 주장들을 떠올릴 때는 고래가 수면 밖으로 모습을 살짝만 드러낸다든지, 아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때에는 화면 속에 갇힌 듯한 돌고래의 답답한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죠. 이처럼 고래는 이 드라마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영우와 태수미와의 관계도 고래와 닮았어요. 한바다 변호사들은 태수미를 가리켜 태산 로펌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또한 대왕고래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출산 장면이 아직 포착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밀리에 혼의 자식을 낳은 태수미를 대왕고래에 빗대고 있죠. 특히나 모성애가 강한 고래의 이야기도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의 태수미와 우영우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힌트를 주는 듯해요. 우영우는 보통 한 회당 한 사건의 송사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에피소드를 제작한 거예요. 변호사를 가르치는 변호사로 불리는 조우성 변호사의 에세이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우영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변호사의 에세이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그리고 신주영 변호사의 에세이 법정의 고수가 우영우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죠. 1회 고래를 닮은 다리미 사건의 범행 도구는 다리미였지만 2013년 일어난 실제 사건의 범행 도구는 변압기였고, 드라마에서는 할머니의 폭행이 원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지병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을 밝혀내 무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때린 부위와 할아버지의 출혈 부위가 반대인 걸 이유로 무죄를 받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3회 팽수로 하겠습니다에서는 자폐인 동생이 형의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 하다가 범인으로 몰리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 역시 2015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실제로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던 19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기소가 되었지만, 매일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몇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아들이 뜯어말렸었던 전적을 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골절을 주자 집행유예를 받은 일화가 모티브가 됐어요. 우영우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8회 마지막을 장식했던 우영우와 태수미 변호사의 만남을 꼽을 텐데요. 자칫 뻔할 수 있었던 아침 드라마식 출생의 비밀을 우영우만의 감성으로 녹일 수 있었던 것은 박은빈과 진경이라는 두 배우의 연기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장면의 임팩트는 사실 제작진이 내린 중대한 결정의 영향도 컸어요. ENA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미공개 영상을 보면 우영우와 태수미 변호사의 만남 이전의 스토리로 예상되는 한바다 대표 한선영과 태산 대표 태수미와의 만남이 그려졌는데요. 한선영은 태수미에게 지금 너 같은 짓들 말고 대학 시절에 실수가 있지 않냐며 우영우를 염두에 둔 말로 태수미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때 이미 태수미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그려졌었죠. 만약 이 장면이 본방송에 들어갔다면 우영우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놀라는 태수미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우영우와 태수미의 더욱 극적인 만남을 그리기 위해 과감히 촬영본을 통편집한 제작진의 선택 또한 칭찬받을 만해요.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서 잔치 한번 열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영우 7, 8회에서 다룬 도로 건립 계획으로 존폐 위기를 맞은 마을인 소덕동 중심에 있는 거대한 팽나무에 대한 대사인데요. 이 팽나무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보리 동부마을에 실존하는 나무로 높이 16m, 둘레 6.8m에 달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어른 4-5명이 손을 잡고 이어야 둘러쌀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해요. 극 중에서는 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마을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천연기념물이 아닌 2015년 7월 지정된 마을 보호수라는 거죠. 재밌는 건 드라마가 방영된 뒤 동부 마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이에 창원시는 공식 SNS에 동부 마을을 적극 홍보하면서 문화재청마저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은 7월 25일 우영우 8회에 등장한 창원 북보리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이 팽나무가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듯해요. 또한 팽나무만큼이나 관심을 받는 곳이 우영우의 아버지 우광호가 운영하는 우영우 김밥집인데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공동에 있는 이 가게는 본래 카자고루마라는 이름의 일식 전문점이에요. 지금은 촬영이 모두 끝나 본래의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우영우 김밥 간판은 그대로 놔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우영우가 보고 눈물을 흘린 초대형 혹등골의 그림이 걸린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곳 서울스카이에선 8월 21일까지만 장남원 작가의 나는 고래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니 직접 보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돼요.
우영우는 이미 제작사 측에서 시즌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마지막 회가 다가온다고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드라마 우영우에 열광하는 만큼 현실의 우영우에게도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 우리인 것처럼 그들도 태어나 보니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을 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